요즘 얼마나 바쁘십니까? 민심 흐름 같은 것 좀 가슴에 좀 느끼셨나요? 예, 그 확실히 뭐 흐름이 잡힌 것 같아요. 네. 송영길을 선택해야 변화가 있다. 네. 지금 이제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당 쇄신 여러 목소리가 나오잖아요. 당 쇄신의 핵심은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. 네. 다 변화한다고 누구나 이야기하지만 원내대표를 이미 하신 분들이잖아요. 원내대표시던 분을 당대표로 만들면 네. 이게 회전문 인사처럼 무슨 새로운 변화의 메시지가 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. 네.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 영입하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 탄생에 주도적 역할을 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. 5선 국회의원 경륜과 다양한 행정 경험, 외교 역량을 바탕으로 민심을 다시 얻기 위해 개혁을 외치며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섰는데 민주라는 이름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. 유능한 개혁과 정권 재창출의 길은 송영길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. 송영길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혁신 방안에 대해 집중 분석합니다. 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은 새로운 지도부 구성 등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. 이번에 선출될 당 대표는 내년 대선 또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습니다. 당대표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의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지금 재보궐선거 이후에 여러 이제 쇄신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개혁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, 예를 들면 정책 측면에서도 그러면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. 민주당이 어떤 점에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보세요?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두 마디로 정리하면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 이렇게 네. 정리가 됐습니다. 가장 큰 것은 우리 민주당이 너무 경직돼 있어요. 네. 자유로운 토론이 허용이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고 네. 그래서 일단 언론을 개방하고 174명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수렴되도록 만들고 또 네. 많은 당원 및 기초광역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시키겠습니다. 네.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잖아요. 네. 지금 여당 안에서도 세금과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다가 안 된다.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. 실수요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현금 부자들이 다 줍줍해간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저는 생애 첫 주택 구입을 하는 실수요자에 한해서 LTV를 완화시켜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다리를 놔야 된다. 이것을 네. 강조하고 있고요.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집값 상승의 요인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은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결합시켜서 해결할 수 있다. 네. 국민들 일각에서는요, 이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 담세 능력 등이 가만히 안 된 징벌적 과세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 동의하십니까?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이 종부세나 보유세라는 것이 실현되지 않는 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네. 집은 가지고 있지만 현금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. 네.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의 유동화를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기간을 이연시키고 네. 시점을 조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최근에 또 이제 거래세, 양도세 문제를 거론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.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지금 보통의 우리가 조세 정책의 기본은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줄여서 네.
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네.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와 이런 보유세의 중간적 존재잖아요. 네. 근데 양도소득세도 올려버리고 보유세도 올리니까 오도 가도 못한 출구가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. 네.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.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주택자도 실수요자라면은 보호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. 그것은 이제 가격이 아니라 실수요 여부가 중요하다 이런 판단으로 이해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? 서울에 똑똑한 한 채, 뭐 20억이 가더라도 한 채니까 괜찮고 1억짜리 지방에 2채 가지고 있는 것은 1가구 2주택이 되고 이런 것은 모순이 좀 있죠. 네. 그래서 비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 이것도 주요 현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? 송 의원도 미국으로 직접 가겠다. 또 네. 플랜 B 입장에서 러시아 백신 도입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. 이 점을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. 지금 백신과 관련해서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겁니까? 정부가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시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저, 뭐 모더나 계약은 다 돼 있어요. 네. 그런데 2, 4분기가 좀 물량이 부족합니다. 네. 3, 4분기 때부터 이제 계약대로 물량이 공급될 텐데 약간 지금 단계에 보릿고기란 말이 나온 것처럼 네.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방역을 잘 하고 있으니까 예상대로 계약대로 물량이 공급되도록 노력하되 플랜 B로 스푸트니크도 준비를 해서 네.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다.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.